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실 권리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부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나의 그 정말로 이렇게 삶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라기보다는 평생 철천지 원수,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회피하고 싶고 또 거기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서 이렇게 같은 삶을 살아도 힘들게 사시는 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행하거나 행복하지 못한 거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부는 그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 갈등을 대처해주는 그 방식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래서 이 갈등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갈등 해결과 또 거기에 관련된 대화 기법, 또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잘못된 설계도 이거를 잘 바꿔나가면은 여러분들은 필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제가 이 유튜브를 이렇게 그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외치지만 구관이 이렇게 명관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바꿔서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서 상대방도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렇게 행복하자라는 거가 이 방송과 이 강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동차도 오래 살다 보면 오래 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튜닝도 하고 이렇게 조정도 하고 집도 오래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또 리모델링도 하잖아요. 결혼도 리모델링이 아주 필요해요. 더군다나 뭔가 결혼이 삐그덕거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가지 않을 때는 이거가 지금 뭔가 결혼 설계도나 내가 생각하는 태도나 문제 해결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주는 하나의 그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그 증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방송했던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또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의 그 리모델링의 10번째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왜 제가 이 주제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는 나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 삶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산 삶이 이렇게 나타난 어떤 열매나 증상으로 볼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랑이나 행복의 열매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우울이나 분노나 아니면은 또 실망의 열매가 맺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제가 이 삶의 가치관의 리모델링에 있어서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현재의 삶을 즐기자. Here and Now의 삶을 가지라. 이제 사실은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Here and Now, 현재의 삶을 즐기자. 근데 이거에 이렇게 되려면은 삶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꿔져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가서 이렇게 물을 보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우리는 그 흘러가는 물을 갖다 보면서 똑같은 물이구나라는 착각을 하는 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흘러가는 그 물을 이렇게 보면은 그 물은 지금 내가 보는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은 이미 여기 내려가고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물은 새로운 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삶도 의식의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나라고 이렇게 하는 나의 모습은 의식의 흐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순간순간 과거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상처나 이렇게 문제는 과거에 일어난 기억일 뿐, 그게 과거에 일어난 상처나 그게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은 그건 기억 속의 나일 뿐 나의 존재, 그 상처받은 그 나의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런 착각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과거 상처받은 기억에 관련해서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우울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 속에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나의 그 현재 있는 그대로 우리가 나를 본다면은 나는 항상 새롭습니다. 나는 항상 깨끗합니다. 나는 항상 또 완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새날 되면은 그냥 과거 이렇게 청산하면서 오늘부터 새롭게 살 거야 하면서 뭐 이렇게 또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결심도 이렇게 하지만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떤 그 시기적인 새날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현재 삶을 즐긴다라는 쪽으로 가지면은 항상 새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도 항상 새롭고 오늘도 새날이고 또 내일 닥치면 내일도 새날이고 또 나의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 자꾸 과거 상처에 관련돼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자꾸 돌아보면서 살지 말자.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된 삶을 살자. 이게 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의 그 상처에 이렇게 관련된 거에 관련돼서 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나는 형편없어.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이미 지나갔을 뿐 나는 새롭고 괜찮아. 이제 이렇게 그 삶을 이렇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과거에 관련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미래와 소망에 관련된 희망의 삶을 좀 가지고 사시면은 여러분이 오늘 또 이렇게 행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부를 갖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남편이나 아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시선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바라봐 보세요. 그냥 here and now의 감정을 가지고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면은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그 멋진 걸작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습도 아름답고 눈도 아름답고 코도 아름답고 입도 이렇게 모든 거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러한 멋있는 이 존재로서 이렇게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관련된 남편이나 아내 모습을 보면은 너 옛날에 나한테 이런 말 했지, 또 옛날에 바람 피웠지, 나한테 속색이었지, 막 이런 거에 이렇게 관련돼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배우자의 시선을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상대방을 회피하고 또 여러분들이 불행한 거죠. 자, 이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기해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받았던 거는 마치 흐르는 물에 그 낙엽이나 이렇게 나무 이렇게 그 이제 나뭇잎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의 상처나 이런 거를 올려놓고 그냥 흘려 보낸다는 그 심정으로 다 이렇게 흘려 보내시고 또 새롭게 here and now의 이렇게 가치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사시라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주 이거는 이렇게 삶의 진리예요. 현재 머무르는 삶,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 삶은 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삶에는 우울과 후회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우울한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로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생각의 패턴은 과거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갖다가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게 후회하고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이 생겨요. 또 너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떨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 어떨지, 이렇게 너무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불안이 생깁니다. 다시 이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지금 우울하고 불안하지? 그건 이제 아주 이렇게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을 되새김질 하면은 우울하고 후회스럽고 불안해. 또 너무 이렇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당겨가지고 갑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주면은 또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생각에 대해서 너무 되새김질도 안 좋고 미래를 내가 잘못될 거라는 거를 끌어와서 갑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안 좋고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현재에 만족하고 순간순간 이 과정을 즐기라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부도 대개 이제 이런 부부들이 참 많죠. 이렇게 부부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뭐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부부가 암에 걸리거나 또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이렇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주면은 꼭 그때 가서 여보 내가 여러분 당신에게 많이 잘못해 주지 이렇게 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부부, 옆에 있는 아내나 이렇게 남편은 그래도 지금 옆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당신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같이 삶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은 여러분 행복하시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냥 자꾸 그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과거 상처, 바람핀 모습 이거 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있는 상대방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미 과거 이렇게 의식 속의 흐름에서 다 흘러갔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고 상대방을 이렇게 격려하는 태도, 이제 그런 태도로 같이 살아요. 이제 이렇게 사시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리모델링에 있어가지고 11번째는 부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리모델링입니다. 우리가 부부나 이 가정 생활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라는 거가 이렇게 다가오지. 스트레스라는 이 개념 자체는 내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대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초과해서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아닌 사건이나 이해해서 나한테 이렇게 중압감을 이렇게 느낄 때 이제 그때에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거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교량에 이렇게 다리를 놓았을 때 다리 위로 이렇게 어떤 추럭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다리를 이렇게 압박하지 않겠어요? 그 스트레스를 갖다가 이렇게 주는데 이 다리가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견뎌내지 못하면은 다리가 무너지면서 이게 사고가 이렇게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가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자녀 교육 또 집안 경제 또 직장 또 대인 관계 또 이렇게 가족 친척에 있는 뭐 이런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처하기에 내가 역량이 부족하거나 또 그 역량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지면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소위 말해서 소진, 이렇게 번아웃을 갖다가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이렇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대처할 때 건강하게 풀자. 건강하게 이렇게 푸는 방법은 많은 경우에 운동도 하고 음악도 듣고 또 단체 모임에 참가하면서 이제 이러한 방법이 있지만 문제는 절대 이렇게 술이나 도박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 혹시 여러분 이 부부 중에는 이게 술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 과음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심한 경우에 중독이 되셔가지고 이러신 분은 안 계신지요? 이제 또 아니면은 이렇게 도박이나 이제 이거로 가서 스트레스를 푸시려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술이나 도박이나 뭐 인터넷 중독이나 이렇게 모든 이 중독은 우리 두뇌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은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일시적인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쾌감을 갖다 이렇게 느끼게 해서 그 스트레스에서 오는 어떤 이런 감정을 상쇄하면서 괜찮은 척 하도록 우리 뇌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이렇게 장기적인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술을 이렇게 취해 있는 동안에는 그냥 기분이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 술을 깨고 나면은 문제가 없어지는 거가 아니라 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거죠. 도박에 이렇게 그냥 거기에 이렇게 몰두해 있는 동안에는 그냥 따고 잃고 하는 과정 속에서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지만 결국 보면은 돈을 잃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아니면은 여성들은 초콜릿이나 음식으로 이렇게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자가 처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술을 이렇게 마시는 분들이나 이거는 술이라는 케미컬이죠. 케미컬을 자가 처방해요. 의사 처방 없이 내가 처방해서 계속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니까 중독이 되고 도박이라는 행동 처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박 중독돼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잃고 폐가망신하고 또 아이스크림이나 음식을 자가 처방해서 계속 스트레스만 있으면은 뭐 초콜릿이나 음식 먹다 보니까 살찌고 해서 비만증이 걸리는. 자, 이런 게 부작용이 있는 스트레스는 더 이상 그만하자. 제발 그만하자.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빠져 있으면은 정신 차리셔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올 때부터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삶도 하나의 계속 도전이고, 그 도전을 뚫고 가는 성장 과정이지, 온상 속에서 이렇게 크는 스트레스 없는 세상은 절대 없고, 그런 세상에서 살면은 아주 나약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갖다가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부의 스트레스는 서로 나누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이 부부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각자가 스트레스,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직장에 스트레스, 또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자녀 교육, 또 처가나 또 이런 뭐 이렇게 그 시집에 관한 이 스트레스를 혼자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속삭이다가 일종의 그냥 행동을 저질러 놓고 저지른 후에 상대방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부부들의 스트레스는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풀어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역기능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법, 이거는 회피 내지는 게 중독 행동, 술, 도박, 외도, 게임,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대처하면은 거기에 대한 꼭 이렇게 그 부정적인 이 결과가 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부의 성관계 문제나 애정의 문제가 있어서 홧김에 외도한다. 이게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죠. 그런 거가 있으면은 직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는 이제 그게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직면하는 거 없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부부 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고 운동이나 이 건강한 취미 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부부 생활을 한다고 보면은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직면하면서 하느냐, 아니면은 역기능적으로 회피하면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지만 어떤 그 술이나 또 이렇게 그 마약 또 아니면은 도박 또 인터넷 중독 이거는 절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는 착각을 갖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롱텀 베이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 불행해져 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빠져 있으시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리모델링 아시죠? 술은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직면하고 부부들의 건강한 대화 방식 또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하라. 근데 부부들이 너무 이렇게 갈등이 심해가지고 안 되면은 부부 상담 받으세요. 또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가 좀 문제 있어도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가 상담 받잖아요. 그런데 왜 부부들이 갈등이 있으면은 그걸 숨기고 그냥 같이 그냥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혼으로 이렇게 끝나십니까? 그러지 말고 부부 상담도 받고 해서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행복하시기를 빌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